자, 일단은 오늘 시장 역시나 전반적인 하락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사실 다들 알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이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1년 365일 계속 열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일 대비란 말은 쓰진 않습니다. 대신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24시간 대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123K까지 이제 고공 상승을 보였던 상승폭이 대략 5% 이상이었는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116K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된 거죠? 전일 상승분 5%를 되돌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조정 순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나? 암호화폐 시장은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상승폭이 나와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개별 종목에서 상한가, 하한가라는 아니면은 이제 뭐 주요 미증시에서 기준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같은 안전 장치가 있는데 실상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관점이 없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오늘 20% 하락을 하더라도 놀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권법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닌 증권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런 안전장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늘 유의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히트맵 보면은 제가 오늘 5시 30분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현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4.41% 하락을 했고요.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4%,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그리고 XRP는 2% 정도로 내려왔는데요. 일단 시장에선 지금 비트코인 시장, 특히 이제 알트에 대한 하락보다는 비트에 대한 하락이 지금 사실상 너무 큰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트 종목들은 가격 방어가 들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가격 방어라고 볼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고 지속적인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은 이제 CMC죠. 코인마켓캡에서 보게 되면 주요 시총 높은 10위 정도를 저는 매일매일 보는데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에서도 빼야 될 건 빼야 되겠죠. 테더 당연히 빼야죠. 그리고 BNB는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USDC도 아니죠. 도지코인도 제외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카르다노, 트론도 제외할게요. 카르다노, 솔라나, 그리고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묶음 세트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현재 24시간 대비로 비트코인 4.27%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거의 하락폭에서도 좀 컸네요. 솔라나가 4% 정도 이외에 사실 비트코인보다 하락률이 큰 종목은 현재는 도지코인 빼고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현재는 조정 관점인데 지금 현물 시세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116.8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좀 중요한 게 있죠. 비트코인 시총액이 단 하루 만에 얼마만큼 지금 좀 증발했냐 좀 이제 봐야 되는 게 시장 유동풀을 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가의 시총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주가의 시총액이라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 대한 수요를 1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총 시총액,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야? 그게 늘어날 경우 시세에 대한 확장, 반대로 떨어질 경우에는 시세에 대한 확장이 아닌 수축이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 시총 현 상황은요. 가장 높았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제 아시아장 개장하고 나서 그리고 5시죠. 유럽장에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유럽존 개장과 함께 최고치의 뭘 보여줬다? 시총액 액수를 보여줬어요. 그 당시. 그리고 지금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시총액의 시총액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제 고 레벨 구간은 2.44 트릴리온이고요. 지금 현재는 2.32 트릴리온입니다. 그래서 시총액이 여러분들 중에서는 트릴리온, 빌리언 이게 뭔 내용이야? 뭔 소리야?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원화 가치만 이야기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2.43 트릴리온에서 2.32 트릴리온까지 떨어졌고 그 부분은 한화 약 154조 정도가 증발한 시점입니다. 단 몇 시간에 이루어졌냐면은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에서 급락을 했으니까 거의 한 3, 4시간 안 되게 이제 크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야간장에서도 이제 흐름을 봤지만은 이제 오전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이제 117K가 혹시 깨질까 했는데 그냥 터치가 되고 좀 밀리면서 현재는 116K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이제 선물 시세, 아까는 이제 우리가 현물 시세를 봤죠. 선물 시점은 고가 라인이었던 123점 어디죠? 2K 구간까지 이제 급도로 이거 4시간 1시간 봉인데 거의 4시간 정도 안에 상승세를 보여줬었어요. 이때가 이제 오전장부터 이제 오후장 넘어가는 즉 이제 아시아장에서 이제 유로존 저항에서 흐름인 시간대 즉 4시간 만에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 미증시 개장 그리고 나서 현재 오전까지 해가지고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시세는 현재 최저점인 116.274K까지 떨어진 116.2K까지 떨어진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알트코인 시세들 어떻게 되겠어요?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떨어지니 당연히 이제 유동성에 대한 훼손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알트에서 봐야 될 4종목, 3종목인데 카르다노는 좀 제외를 하고 솔라나 그리고 이제 XRP, 리플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보게 되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과 함께 3,000불을 넘기면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혹시 어제 방송 기억나시나요? 이더리움이 상승은 있어도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저항대가 제가 딱 하나 찍고 갔었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제가 네. 어제 이더리움 저항대에 대한 가격 어떻게 보게 되면 심리적인 가격이라 볼 수 있는 눌림이 나올 수 있는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제가 어제 하나 딱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왜죠? 3천. 3천. 피디님은 얘기하셨는데 네, 딱 피디님 말씀 3천 주세요. 정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긴가민가 해가지고요. 네, 정확하게 방송 보시면은 제가 3천 아마 70에서 80 사이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가 깨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3,200선까지 갈 수 있다. 뭐 기술적 관점이니까요. 일단은 시장 유동성의 하락과 함께 이제 이더리움도 같이 동시 떨어졌는데 가격에서 고가 라인 때는 3,083.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시세의 흐름을 같이 보게 되면 또는 시장의 동향의 흐름을 같이 보게 되면 그래도 저항과 지지와 현재 매수를 봐야 될지 매도를 봐야 될지 숏을 봐야 될지 롱을 봐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재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100불 정도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졌고 리플이 좀 변동성이 좀 강했습니다. 3.0376이라는 가격대에서 2.85 라인대까지 현재 가격이지만 저가 기준은 거의 2.8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신기하게도 리플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막 4,000 넘어갔어, 4,000 넘어갔어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오늘 아마 리플 업비트 시세 기준으로 4,000원 선 깨지면서 3,900 얼마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리플 홀더들은 드디어 4,000원 다시 가면서 5,000원 가겠구나라는 이런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조정이 아닌 큰 하락이 이루어져 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속적인 가격 저항이 있었죠. 170을 좀 못 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역시나 지수들이 아닌 알트코인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 하락에 연달아서 좀 따라 들어가면서 눌림이 나오면서 159불 즉 160불에 대한 가격 지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탈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 유동성을 보게 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시총과 이더리움 시총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에서 봤었을 때 T3, T2, T3 이 차트 많이 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 T2는 뭐냐고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제외한 주요 알트코인들의 시총액을 모아둔 금액이고요. T3는 비트코인과 플러스 이더리움에 대한 제외를 하고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총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유동성, 즉 돈이 얼마 들어오고 있냐를 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과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강한 시세 상승을 보여줬을 때 1.34 트릴리온 그리고 T3 즉 토탈3 차트 같은 경우에는 967빌리언까지 올라간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사실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기존에 있던 1.4 트릴리온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얘는 1 트릴리온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유동성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런 흐름은 사실 단절됐죠. 지금 시장은 하락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지금 조금 꺾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2와 토탈3 차트를 이제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차트를 가지고 시장이 현재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알트가 조금 흐름이 좋은지 비트가 흐름이 좋은지 비트 시장이 좀 빠지는지 아니면 알트 시장이 좀 빠지는지를 이것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도미넌스 차트와 플러스 시총액 그리고 스테이블에 대한 유인량 같이 보면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또는 알트코인이 어떤 것이 방향성이 지금 조금 더 유리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법은 김치찌개 맛있는 집에서 다 안 알려주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잘 쓰고 있는 기법이다 보니까 방송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 들어와서도 알려주나요? 안 돼. 아니요, 소통방 들어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옴에 따라 CME 갭이 약 마이너스 2.2% 현물 시세 가격과도 큰 이제 괴리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이제 123K가 고가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계속 저항받던 라인이 어디였죠? 110K였죠, 112K였던 맞아요. 거죠. 네, 계속 여기를 이제 돌파 못하다가 이제 수요가 폭발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 여기 기준이 이제 뭐 6월 달부터 뭐 7월 이렇게 나와 있는 1시간, 4시간 봉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신기하게도 110K만 가면은 막 눌림이 나오다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이제 급등과 조정이 이제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이 그래 120K까지 간다 하더라도 어떤 모멘텀으로 갈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볼게요. 이 차트처럼 이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비트코인의 시세처럼 강하게 두 번 딱 올리는 것과 반대로 천천히 늘려가면서 가는 것 어떤 게 좀 더 시세적인 안정감을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전자가 아닌 후자 쪽이겠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자 쪽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이제 보게 되면 이거를 과열이라고 해요. 과열이 뭡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상당한 매수세를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이 강해요. 그럼 뭡니까? 침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이때는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즉 과열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급등하는 모멘텀이에요. 근데 급등을 하게 되면 사실 기재 여러분들 뭐 주식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막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격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철칙적으로 이제 매매 자체는 안정하게 보는 편이다 보니까 눌림목이나 마디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 돌파 매매 이런 걸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대한 천장이 없죠, 여러분들. 네, 천장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매도 관점도 보기가 어렵지만 매수했었을 때 어디까지 먹고 나올지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즉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하나만 딱 얘기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염원하던 비트코인이 122K를 120K를 갔습니다. 120K. 근데 여러분들 이 이후에 뭐 조정 늘렸다가 올라왔다고 쳐요. 140K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더 올라서 쳐요. 뭐 이번은 또 끝나고 내년에 200K까지 갔다고 봅시다. 자, 시장은 환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한다면 가격이 비트코인이 120K 갔지만 140K 가고 200K 간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 벌 것 같습니까?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절대 못 봅니다. 120K 가는 데에서 이 정도의 하락에서 갈리는 매물이 진짜 많았어요. 무슨 청산 매물이겠습니까? 롱청산 매물. 즉 뭐예요? 선물이나 현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선물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베팅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선물 시장에서 대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딱 보면요, 120K, 140K 갔다고 시장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도 아니고 이 흐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 해도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왜? 차트가 아니 비트코인 시세가 뭐 120K, 140K, 160 뭐 더 위로 가더라도 얘가 그냥 올바르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죠. 그러다 보니 막 이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가서 왼쪽도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포지션 다 갈립니다. 무슨 소리냐? 가격이 오른다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할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120K 올랐다. 암호화폐 잘 몰라요. 비트코인 투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120K 올랐다. 뭐 코스피 3천까지 갔다. 삼성전자가 뭐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얘기 안 꺼낼게요. 네. 뭐 어떤 A라는 종목이 어디까지 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타고 싶어해요. 그 종목을 사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120K 가니까 이제 원래 코인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코인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통 금융시장하고 현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노멀이거든요, 사실. 조금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저는 별 3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현물 거래를 제외하고 저는 선물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 양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점이에요.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50배, 200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뭡니까? 가장 심한 거, 가장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유예요. 단 일가 상승으로 100% 이상도 또는 1000%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면 뭐죠?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000%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오른다, 시장 좋다 하고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다 갈려요, 시드가.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를 투자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정보 숙지를 하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120K를 가든 130K를 가든 140K를 가든 돈을 버는 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극소수, 즉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벌지 개인이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든 파생상품 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는 확률을 저는 0.001%라고 봐요. 이거 챗 GPT가 제가 뭐 30만 원 정도 주고 산 이제 뭐 로직까지 하고 봤는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성공한 확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1, 10, 100, 1000이니까 1000명 중에 4명 정도 꼴로 성공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 항상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돈을 못 벌면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돈을 못 버니 현물도 안 되는 사람은 선물 시장 참여를 조금 꺼려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래서 지금 사실 보면 다시 이야기를 넘어와서 비트코인이 아무튼 120K, 112K라는 가격에서 매번 저항을 받았는데 이제 가격에 대한 시세 폭발과 함께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죠? 숏 매물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루 만에 1빌리언 금액에 따지는 한 1000억 정도 되나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네요. 1000억 달러 이상의 숏 매물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 상승 여러분들 며칠간 이루어졌냐? 날짜 기준으로는 7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이틀꼴 정도로 올라와 준 거라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강한 상승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은 과열 침체, 즉 강한 상승일 경우 시장에서 정리하는 매물들이 진짜 많아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A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일가로 샀다 칩시다. 1000원에 샀어요. 1000원에. 1000원에 샀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여러분들 핸드폰을 딱 보고 있다가 MTS를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순식간에 30초마다 막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가지고 10분 만에 한 2만 원 됐어요, 여러분들. 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심리 들죠? 팔고 싶죠. 이런 거를 시장에서는 이제 청산 심리, 청산 매물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즉 비트코인도 어때요, 여러분들? 개인이든 기관이든 어떻게 판단해 보면은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정리 매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도 물량의 압박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커요. 즉 과열이 클 때는 뭐다? 침체도 크다. 즉 조정이나 잔계 하락에 대한 하락이 되게 큽니다. 그게 비트코인이 이제 보여준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이슈죠. 조정이냐 하락이냐 이제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120K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오나? 이제 빅쇼트 나오나 하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은 120K를 찍어줬다라는 건 시장의 영향력을 보여준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수요 너무 좋고 현재 정책들이나 공약들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너무나 완화적이고 친화적이고 그리고 매우 매력적이에요. 누구한테? 이전에는 개인들이나 아니면 VC 같은 벤처 캐피털 같은 이런 세력들이 이제 알트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리스크 하이와 그리고 리턴 하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들어갔다면 지금에서 들어오는 유동성은 다 기관 자금, 스마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시장에서는요 비트코인 120K 가고 지금 나오는 하락 다
다시 회복합니다. 다만 이제 뭡니까? 눌림 정도를 주는 거고 그 눌림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 큰 상승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OK 정도에서 빠지는 가격이 이루어지니 아 이거 하락 아니야? 추세 전환인가 하는데 아닙니다. 조정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만큼 상승률도 컸고 그 부분에서 이제 침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11만 9,500달러 근처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120K 정도 구간에서 뭡니까? 거래되며 미국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입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기관에서 매입이 들어가는 유입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지만 누군가는 어때요? 사고 있으니까 팔아야죠. 그러다 보니 독일에서는 8,570만 달러가 유출되는 듯 지역별 즉 유출과 유입이 다릅니다. 즉 뭐예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국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기회다. 120K 갔으니까 타는 건데 이제 어때요? 독일에서는 내가 이짐이 여기서 들고 있으니 한번 정리도 해봐야겠다면서 물량이 던진 거죠. 그게 유입되는 물량보다 유출되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QCP 캐피탈이라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QCP 캐피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버블 조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뭡니까, 여러분들? 파생 상품이 뭐냐면은 간단해요. 뭔가 하나의 이제 상품을 변화시킨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 현물에서 선물로 가는 뭐 아니면 ETF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선물 상품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급증했다라는 건 뭡니까? 선물 시장에서 제가 너무 멀리 나와 버렸네요. 네. 선물 시장, 즉 선물 거래소 내에서 바이낸스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레버리지,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달러가 있어요. 100달러가 있는데 해외 거래소, 즉 코인의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돈은 100불이지만 곱하기 기본이 이제 100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0,000불로도 이 비중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100불밖에 안 들어갔지만 사실 레버리지를 늘리게 되면 그 비중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즉 레버리지의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다. 어떤 종목의 레버리지에 대한 비율이 많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관이 돈 많죠, 여러분들. 스마트머니 고래라는 애들은요, 레버리지 거의 쓰지도 않아요. 돈 다 거기 그 자산 자체를 다 운영하기도 벅찬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뭐 스타트 기업들이라든지 조금 티어가 낮은 티어 3 정도 되는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개인들이라든지 레버리지 물량으로 들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거예요. 뭐냐? 단타죠. 예. 즉 짧은 기간 안에 수익 내고 나오려는 그런 포지션들이 급증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포지션들 어때요? 쭉 장기적으로 가져갈까요, 얘네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팔고 내일 사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인 종목에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껴있다라는 거는 하락 시 큰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펀딩 금리 그런 부분에서 30%에 육박한다. 즉 레버리지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엄청 급증했다는 건 뭐예요? 야, 120K 가니까 가는 말에 뭐 하는 거죠? 올라탄 거죠. 뭐를 갖고 레버리지 이빠이 들고 내가 100만 원 있지만 레버리지 곱하기 100 해서 얼마야? 100, 1110 1억 가지고 매매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가진 돈은 100만 원이니까 1%만 빠져도 됩니다. 사라집니다. 100만 원이 삭제돼요. 그러다 보니 청산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비중이 많이 껴있는 즉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하는데 이 버블이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오픈이자 뭡니까 여러분들? 오픈이자라는 건 OI예요. 오픈 인터레스트 즉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 규모가 430억 달러를 넘었다. 뭐냐?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낀 물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파생상품, 즉 암호화폐 시장 선물거래소에. 자,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다? 레버리지가 높은 시점에서 하락이 발생한다. 조정이 겁나게 큰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다 보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크게 올라왔고 그 부분에서 현재 눌림이 발생하는데 조정이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왜냐? 시장은 너무 좋거든요. 왜? 비트코인은 현재 파생주도
아닌 실물 수요, 즉 뭐예요? 현물 거래 수요도 확실히 탄탄하다는 거죠. 대부분 어떤 상품이든 간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라서 원래 안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하게 됐으니까 할게요. 자, 선물과 현물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현물은 우리가 말하는 뭐 주식 이런 거고, 선물은 뭐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말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112K예요. 그럼 선물 가격이 113K라고 볼 때 보세요, 여러분들. 113K. 선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미리선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세에 대해서 예측하는 상품인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갈 것 같다라고 베팅하는 게 선물입니다. 양방향 할 수 있다고 선물하는 게 아니고, 즉 그 뭡니까? 현재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높을 때, 이럴 때 뭐라고 하냐? 콘텐코라고 해요. 아니면은 이제 파생상품 해외 선물 기준으로는 이제 월물 전월 대비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반대로 현물 기준으로 112K입니다. 근데 선물 기준으로 111K입니다. 지금 미래 가치가 떨어졌죠. 사람들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현재 실물 수요도 파생도 계속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수요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만 어제 있었던 오전장부터 유럽장까지의 과열적인 상승 모멘텀이 사실은 엄청난 레버리지 끼면서 올라왔던 거고, 그 부분이 이제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이제 롱청산 물량이 발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크게 급락을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123K에서 이제 116K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이거 하락 아니야 하는데 하락 아닙니다. 하락으로에 대한 이제 추세 전환 절대 아니에요. 조정이 큰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지금도 비트코인 ETF 누적 투자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속도고요. 전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최단 기간.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어제 미증시 본 사람들,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이 미증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셨죠. 미증시는 어떻게 해요? 소폭 상승한 마감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는 0.2%, 나스닥은 0.2%, 그러니까 S&P 500은 0.14%인데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시장은 위에서 시작하되 떨어지는 것은 아래로 흘러간다라고 했었나요? 오늘의 한마디를 그렇게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피라미드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피라미드를 왜 갑자기 제가 가졌을까? 삼각형 아니에요? 근데 삼각형이죠. 근데 피라미드도 삼각형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사실 말하면 현금이겠죠. 현금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현금이 항상 공식적으로 유입이 될 때와 유출이 될 때 조건, 그리고 어떤 시장이 먼저 가는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채권 쪽 시장, 특히나 US 채권 쪽 시장에 돈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뭐가 발생해요?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죠.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실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주요국 시장, 특히 이제 금융 시장이죠. 당연히 실질 금리가 낮아진 시장인 시점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질 거고,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잘 보여주는 종목들, 지수가 뭐죠? 나스닥이죠, 성장주. 이런 종목들에 이제 물 타다가 그다음 어디로 가냐? 하이힐드 채권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이힐드 채권 시장, 위험한 채권 시장인데, 이거는 뭐냐?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을.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반복하는 그런 시장을 먼저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이머징 시장이랑 이머징 마켓이랑 그리고 신흥국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국장이죠. 국내 증시까지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쪽에 원래 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양쪽 완화를 했었을 때 2020년 팬데믹 때요. 미국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지고 양적 완화를 했었을 때 처음에는 채권 쪽 시장 가가지고 채권에 대한 가격 엄청 급등하면서 실질금리 박살났었어요. 박살 아니고 이제 뭐 엄청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원래는 이제 9,000포인트까지 갔다가 팬데믹 터지니까 6,000포인트 가서 3개월도 안 걸렸죠. 2, 3개월 만에 2개월 정도 만에
전고점 넘기고 만스 딱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슬슬 하다가 S&P 시장도 올라가고 한 10월쯤 11월쯤 2020년도 10월쯤 11월쯤 국장도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3,000을 넘겼던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월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자, 유동성은 이렇게 먼 위치에서 들어오는데 자, 받아요. 여기서 더 이상 살 거 없어. 여기서 더 이상 살 거 없어. 여기서 더 이상 살 거 없어. 없어.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물은 즉 유동성에 대한 유출은 여기부터 빠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얘네 빠지고 얘네 빠지고 얘네 빠지고 얘네 빠지고 채권 빠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은 항상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업 탄탄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민코임에다가 투자하고 싶어요? 기관도 여러분도 마음도 다 똑같은 겁니다. 즉 유동성에 대한 풀은 이런 식의 방향, 즉 삼각형, 즉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이 좀 급락을 했으니 오늘 미증 시가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짓자면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안 되네요. 예, 마우스가 아니라 이제 리모컨이 안 되는데 요약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시세 기준으로 123K에서 116K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뭐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뭐 XRP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포모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소외감이 드는. 예, 남들은 사가지고 다 올라서 수익 보는데 나만 못 샀어. 또는 나는 이제 올라가는 거 모르고 쏟쳤다가 손실해봤어. 올라가가지고 매수 보는 수익 사람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포모 증상인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막 110K에서 막 120K가 나올 거니까 사람들이 다 매수하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 격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이제 글쎄요 이게 유래가 사실은 뭐 로스차일드 가문의 네이선이라는 금융 학장감 투자자가 얘기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은 공포의 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포의 사라 뭡니까? 예. 하락하는 추세가 어느 정도 받쳐지고 시장 펀더멘털 좋아요 비트코인. 예. 근데 급락이 오늘 한번 나왔을 뿐이에요. 내일도 사실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123K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뭡니까?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수를 못 들어가요. 근데 비트코인이 강하게 오르면서 118K, 119K 올라가니까 그때는 사요. 예. 완전히 거품을 사는 거예요. 거품 빠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아나운서님 제 말 맞지 않나요? 맞아요. 네. 즉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공포라는 걸요. 이겨내는 사람이 사실 수익을 얻는 거고 그냥 뭐 이제 뭐 방송에서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제 약간 뭐 추격 매수나 이제 뭐 올라탄다라는 개념에서 한번 보면 리스크를 엄청 더 크게 들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 언제 빠질지 모르는 종목을 사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산 거니까. 누가 안 사주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냐?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상승분, 엊그제 상승분, 어제 상승분 오늘 이제 밤부터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이제 낙세폭을 보여줬고 그 낙세폭 안에서 이제 사실 상승분이 5% 이상이었다면 현재 하락폭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4.8%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지금은 하락이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에요. 뭐 단기적 관점에서 하락으로 추세 전환 맞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죠? 저는 조정 관점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싸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현재 이 123K에서 떨어지는 이 116K 무섭죠? 어디까지 또 떨어질까 무서워요. 근데 올라갈 때 살 때는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즉 무슨 소리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금 사실 박앤세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사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가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손실과 수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로 코인 클래스 넘어가겠습니다.